인사드리겠습니다. 장발 원장입니다. 저희들이 보통 이제 그 영지고반을 시작을 하면 한 2, 3주 지나고 나서 바로 이제 간담회를 하면서 선생님들 소개랑 그 커리 소개를 좀 드리는데, 올해는 때마침 그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못하고 그래도 이제 겨울방학 안내나 이런 것들을 좀 드려야 돼서 일단은 한번 이렇게 모시고, 저희 선생님들 아마 상담들이나 이런 것은 해보셨을 텐데 그 얼굴을 알고 상담하는 거랑 그냥 목소리만 듣는 거랑 좀 다를 것 같아서 오늘 이제 선생님들 좀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그 겨울방학 프로그램들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얼마 전에 그 저희 부모님 중에 한 분이 그 저기 연락이 오셔서 한 일주 됐나요? 서울대 입시안이 현재 고1 아이들이 입시안이 이제 조금 바뀌어가지고 그 뭐 학원들에서 설명회를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일반 고등학교를 주로 하는 학원들에 가서 설명회를 들어보니 영재고나 뭐 특목고를 가면 2023학년도부터는 마치 그 서울대 입시가 불리한 것 같은 것처럼 그렇게 얘기들 많이 했나 봐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불안하셔가지고 연락이 오셔가지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서울대가 정시가 하도 정부에서 40% 확대를 하라고 해가지고 원래 서울대가 28%에서 30% 정시에서 뽑았는데 40%까지 확대를 하라고 해서 말을 잘 들었어요. 40%까지 확대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뚜껑을 열고 보면 그 아이들 이과하고는 거의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로 문과 계열이나 이런 그 과들은 관련이 있고, 실제로 그 영재고 가고 아이들이 주로 가는 그 과들이 있어요. 그런 과들은 여전히 그 수시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영재고나 과고생들은 현재 지금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시로 가고 있는 마당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적이 조금 못하거나 의대 갈 학생들이 그 정시를 지금 봐가지고 지금까지 공부를 했는데, 보통 이제 그 정시의 그 저기에서 만약에 교과 성적을 반영을 하게 되면 그 특목고들이 좀 불리할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교과 성적만 반영하진 않고요. 그 다음에 그 거기에 자세히 읽어보면 교과 이수 충실도를 반영하겠다는 거거든요. 그 다른 말로 하면은 현재 지금 문이과 통합 과정에서 지금 서울대를 예를 들어서 물리학과를 진학하더라도 물리학을 공부를 안 하면 또 진학을 할 수가 있어요, 정시로는. 그런 걸 막겠다는 거죠, 일단은. 그러니까 오히려 그 교과 충실도를 보게 되면 영재고 가고 아이들이 시험 교과 성적이, 학교에서 교과 성적이 조금 낮아가지고 만약 정시를 치른다고 했을 때 수능으로만 가면은 오히려 더 불리한 면이 있겠지만, 그런 교과 충실도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오히려 상대적으로 좀 유리해지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거는 그렇게 없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대치동에서 아이들이 그 영재고 실전반을 잘 하고 그런 아이들 중에 사실 그 수시가 정말 어려운 의대를 가기 위해서 정시를 보는 애들을 제외하고는 사실 수시에 대부분 붙거든요. 그래서 수시가 큰 변화가 없는 이상은 영재고 가고 아이들한테 큰 변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제가 아이들 가르쳐 보니까 이제 막 입시도 혼란스럽고 그다음에 뭐 사회도 혼란스럽고 이러니까 그리고 애들이 진짜 학교 안 가니까 정말 실력이 떨어지더라고요. 애들이 학교 안 가니까 이게 정말 공부들을 제대로 안 하는 분위기들이 있어서 오히려 조금만 노력하면 영재고를 갈 수 있고, 그 안에서 아이들이 조금만 노력을 하면 예전에 비해서 훨씬 좋은 대학들을 잘 갈 수 있는 여건들이 된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서두드리는 거는, 부모님들이 이렇게 그 막 영재고 입시 과정이 순탄치 않거든요. 쉽진 않으니까 중간에 보시면 이 길이 내 길이 아닌 것 같아, 그러다가 이제 자사고를 준비해야 되겠어 그러면서 자사고로 가시거든요. 그러다가 1월쯤 되면 다시 오세요. 역시 그 길이 또 내 길이 아니었어, 뭐 그러면서 그런 경우가 많아서 부모님들 지금 이제 뭐 입시안이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좋은 대학을 가는 거는 거의 불변의 원리니까 꾸준히 좀 잘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앞서서 먼저 우리 선생님들 소개를 먼저 좀 드리고요. 조태현 선생님 먼저 나오셔서 지금 시험 감독하시는 선생님들을 먼저 좀 하고요.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물리과 담당 조태환입니다. 우선 감사합니다. 우선 TS 원반 담임 맡고 있고요. TS하고 TS1에서 물리 강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이들은 역학 파트 이제 정전공학생 들어오시는데, 역학에서는 에너지 이제 들어갈 차례 됐어요. 그리고 파동 광학에서 하나동 광학 끝나고 지금 전자기에서 전기로 끝난 상태고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이번 12월까지 해서 한 바퀴 다 돌립니다. 아무것도 모를 거예요, 사실 한 바퀴 돌려도. 근데 두 번째 봤을 때 조금 더 알게 될 거예요. 그런 과정이고, 지금 저희랑 한 지 2달 조금 넘었는데 처음에 물리할 때는 아이들이 되게 어려워했어요. 2달 정도 지나니까 지금도 어려워해요. 계속 어려워요. 근데 차이가 있으면 그 당시에는 아이들이 두려워했어요. 물리를 두려워하면서 접근하게 돼요. 왜냐면 자기는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못 풀거든요. 그런 문제예요, 원래. 근데 지금은 어려운 걸 안 상태에서 예측하고서 어려운 걸 잡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옛날에 어렸을 때 혹은 내신에 서면 당연히 문제는 안 틀려야 된다는 식으로 접근되어 있지만 사실 영재고 준비에서는 안 틀린다가 아니라 하나로 더 맞아야 된다는 식으로 접근해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아이들이 시험장 가서도 어차피 어려운 문제를 보고 나온 문제가 나오면 땡큐인데 생각해서 어차피 풀어야 되는데요. 그 문제 하나씩 잡아먹는 그걸 잡아야지 하나도 안 틀린다의 접근 법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아이들은 슬슬 아직도 좀 두려워하는 친구들이 있긴 한데 슬슬 어려운 걸 아는 상태에서 접근하고 아 이렇게 풀 수가 있구나 라는 걸 깨닫는 패턴이에요. 그래서 지금 상태면 한 바퀴 돌리고 여전히 또 조금 더 어려운 겨울방학에 어려운 걸 보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충분히 좋아질 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구과학 하고 있고요. SS반, SS1반 지구과학 저희 지질 파트하고 기상 파트 지금 하고 있고요. 일단은 지구과학 과목이 아이들이 좀 생소해서 공부해보던 스타일이 좀 아니라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 그리고 1학년 때 지질 파트를 좀 하긴 하는데 1학년 때는 아무래도 시험이 없으니까 저 공부를 좀 많이 안 하죠. 그냥 뭐 배워봤다라는 식으로만 그렇게 한 거고 그래서 일단은 진도 나가는데 최대한 좀 천천히 좀 나갔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질은 끝났습니다. 지질은 오늘 지질 끝났더니 아이들이 참 좋아하더라고요. 암기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암기하고 이런 거 좀 좋아하진 않잖아요. 좀 이해하고 이렇게 하는 거 좋아해서 그래서 일단은 지질 파트 끝났고 한 12월까지 해서 기상 파트까지 하고 그리고 저희 영덕 부원장님이 또 말씀하시겠지만 저희가 뭐 이렇게 선생님들별로 지금 제가 지질 기상하고 다음에 또 이제 크로스해서 제가 또 청문하고 이런 식으로 그 과목을 두 선생님이 이렇게 들어가서 하시니까 좀 어떤 구멍이 난다든지 뭐 그런 부분은 없을 거예요. 선생님들마다 딱 책에 잡혀서 수업을 해주실 거기 때문에 뭐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은 없을 거고 그래서 하니까 일단은 아이들이랑 지구과학이라는 생소한 과목을 지금 하고 있는데 잘 할 수 있도록 끝까지 잘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화학 담당하고 있는 이성들입니다. 어머니들이 이렇게 앞에 쓰면 좀 긴장이 되거든요. 5분을 이야기를 하고 나는 긴장이 좀 풀려요. 오늘 저한테 딱 2분을 주시더라고요. 긴장으로 시작하다가 긴장으로 끝나겠거든요. 일단은 화학은 전체적으로 이제 두 파트로 나눠 선생님들이 두 분씩 들어가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모든 반을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취지는 기본 개념을 정확하게 잡아가자. 그리고 실력이 어느 정도 잡혀있는 친구들에게 상위반이겠죠. 그 친구들의 경우에는 파트 A는 문제풀이 중심으로 가고 파트 B에서 개념을 잡아주는 형태로 이렇게 크로스를 시키면서 두 번 왕복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1차 계획이 12월 말까지 한 바퀴 도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겨울방학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 시기에 애들이 어려워해요. 다. 그리고 지쳐하는 시기입니다. 이제 올해 같은 중간고사가 없었어요. 대부분 학생들이. 지금 이 시기는 이제 기말고사가 겹치거든요. 통상 같으면 이제 아이들이 여러방학 때 나 저 영재고 준비할 거야 하고 공부 열심히 하는데 점수 안 올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에 이제 많이 지칩니다. 올해 같은 게 약간 덜하긴 하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눈빛이 처음하고 좀 달라졌어요. 그리고 애들이 이제 체력적으로 좀 지쳐하는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께서는 집에서 넌 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 몸에 좋은 거 많이 먹여주세요. 네, 그거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화학의 경우에는 겨울방학 때부터 본격적으로 문제풀이로 바꿔서요. 실전에 맞는 문제들로 진행을 쭉 해서 갈 겁니다. 그리고 현재 좀 이제 내가 안 된다, 못한다, 부족하다라고 느낀 학생들의 경우에는 겨울방학 때 특강을 열어서
그런 학생들을 위한 집중적인 수업을 또 화학을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저희들이 자세히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그런 선택, 과목 특강 선택을 잘 하셔서 따라오시면 아까 원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올해 전체적으로 이 현실이기도 하거든요. 학교를 안 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영재고 이제 준비시킨 아이들 기준으로 놓고 보면 아이들의 전체 수준이 약간 좀 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다른 학원을 좀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좀 열심히 하면 겨울방학 잘 보내면 그리고 내 아이에 맞게 과목별로 정해진 과목별 특강 잘 활용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그 좋은 결과에 다운이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어주시면 잘 이끌어 갈 거고요. 그다음에 겨울방학 때부터 숙제가 좀 많아질 거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숙제 체크를 조금씩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또 필요하시거나 이런 거 연락 주시면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다원교육에서 화학을 맡고 있는 김요섭이라고 하고요. 저는 현재 이제 이선배 선생님과 함께 이제 과목 같은 경우에는 TS 원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파트 A와 파트 B를 나눠서 수업하고 있는데 이제 앞에 있는 파트 A, 뭐 이제 화학의 기초, 뭐 고체, 액체, 기체, 그다음에 열화. 어떻게 보면 이제 화학의 기본이라고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과목을 이제 앞서 담당하고 있고 12월 말쯤 되면은 그게 끝나고 이제 선생님을 교체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진행하는 게 이제 앞서 들었다시피 선생님마다 이제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고 수업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2명의 선생님께 수업을 교차해서 들으면은 좀 다양한 시각에서 화학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 제가 또 학부모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다른 과목은 제가 또 잘 모르겠지만은 화학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기체를 배웠다, 아니면 액체를 배웠다. 이제 그 단원만 배웠다고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의 케이스에 그 문제를 잘 풀어내기가 좀 어떻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들이 이제 데일리 테스트를 보고 넌 왜 이렇게 못 보니? 넌 왜 이렇게 평균이 낮니? 이제 그거는 아직까지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12월 말쯤 되면은 화학을 한 바퀴를 돌리게 될 텐데 그걸 다 돌리고 나서 이제 전반적으로 화학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을 때 이제 그때부터 조금 좋아주시면 좋겠고요. 물론 이제 애들이 공부를 너무 안 해가지고 점수를 너무 못 받는 건 좀 문제가 돼서 이제 좀 뭐라 하시면 좋겠지만은 공부를 좀 열심히 하는데 아직까지 성적이 안 나온다. 그건 이제 한 바퀴 돌리고 나서 이제 문제 풀이를 할 때 본격적으로 이제 화학의 다방면으로 생각하는 방법을 풀어 나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또한 이제 화학 같은 경우에 뭐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요즘 트렌드 자체가 약간 어려운 고등 과정의 개념은 많이 다루지 않고 중학교 과정의 개념으로 좀 다방면으로 생각하는 여러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생각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저희 역시 수업을 처음에는 정의나 개념 위주로 그렇게 수업을 하고 있고 이제 조금 더 확장해 나가서 수업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또한 이제 저도 이제 영재고가 없던 시절에 이제 과학부를 졸업해서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에게 좀 더 어떻게 보면 수능 형식이 아니라 영재고에 적합한 그런 과학 수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많이 이제 믿어주시고 다음에 애들 맡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생물 이재은생입니다. 저희가 최근에 코로나 검사했거든요. 그래서 음성 판정 나왔으니까 어떻게 괜찮죠? 네. 되게 힘들더라고요. 일단 제가 어머니들한테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정리를 좀 해왔거든요. 일단 첫 번째는 저희가 다른 과목도 그렇겠지만 특히 이제 생물은 거의 다 아는 상태예요. 그죠? 처음 한 거고 그냥 안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기초부터 심화까지 동시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아주 재미있게 아이들은 잘 받아주고 있고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범위는 중등범위인 건 맞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이번에 시험 문제 중에 공룡의 심장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심장을 배웠다는 거, 순환을 배웠다는 건 중등범위인 건 맞지만 공룡의 심장을 누가 배우겠어요? 근데 우리 다원은 배웠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시험을 보고 공룡의 심장 특히 코로나 때문에 애들이 학교를 안 가가지고 저희가 수업을 조금 더 많이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깊이 있는 얘기들을 해주다 보니까 공룡의 심장도 나오고 악어의 심장도 나오고 그걸 다 해줄 수 있었거든요. 근데 마침 그게 시험 문제가 나왔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보통 사람에 대한 얘기로만 보통 나오는데 우리 영재고 시험의 생물 시험은 사람은 한 30%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냥 생물에 대해서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모든 수업, 모든 책들은 전부 다 사람만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개념만 알고 가는 거지 실제 문제를 굉장히 어렵게 보거나 잘 못 볼 수 있는데 저희 다원은 거기까지 다 준비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이번에 시험 보고도 되게 흥분을 막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 게 문제가 나올 줄 몰랐겠죠. 그죠? 특히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안 가다 보니까 조금 더 수업을 하게 돼서 제가 사실은 이번에 뭘 해줬냐면 마지막 날 마지막 수업을 분류를 해줬어요. 사실 영재고는 분류가 그렇게 안 나오거든요. 아주 옛날에 오래전에 대구에서 분류 조그만 거 하나 나온 적이 있었고 근데 왠지 거기까지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분류를 해줬는데 특히 분류 때문에 굉장히 지금 덕을 본 학교가 특히 서울하고 한가영이었어요. 특히 한가영은 분류가 나올 학교가 아니었거든요. 거긴 진짜 창의력적인 그런 부분이 나오지 분류가 나올 학교가 아닌데 이번에는 한가영의 생물은 분류가 2차도 그렇고 3차도 그렇고 완전히 뒤덮어서 아이들 정말 제가 되게 보람을 느꼈던 그런 해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까지 다 해줄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사실은 이제 영재고는 아니지만 제가 영재고 내신반을 많이 가르치는데 그 반에서 애들이 되게 내신에서 적중률이 굉장히 높았던 거예요. 올해 특히 더. 그래서 A+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떤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지금 현재 1학년인데 선생님은 신기가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제가 신기라기보다는 통찰력 아니겠냐라고 얘기했는데 정말 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남편도 그러더라고요. 너는 그런 게 좀 있다고 얘기하는데 아마 그거는 정말 많이 공부해서 정말 많이 잘 가르쳐서 그 통찰력이 생기고 그리고 제가 그렇게 진짜 신기 쪽집게 막 이런 식으로 선생님 거 또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는 가장 중요한 게 다 가르치기 때문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에 국한하지 않고 생물에 특히 동물에 국한 이제 전체적 범위를 넓혀서 해야지 되고 그거는 어느 학원도 따라올 수 없는 거예요. 정말 많은 공부를 해야 되고 많은 준비를 해야지만 되는 거고 우리는 바로 다원에서 그렇게 해주거든요. 저희는 그게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단 생물은 제가 늘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많은 시간을 생물에 투여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이들은 저희가 가르쳐주는 걸 수업 중에 잘 이해했으면 좋겠고 만약에 시간이 남는다면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수학하고 물리겠죠. 그죠? 그래서 물리 열심히 해주세요. 진짜 물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니까.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뭘 해야 되죠? 화학시켜 주시고요. 그죠? 근데 생각보다 지압을 많이 해야 돼요. 제가 여태까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느끼는 건 시간이 갈수록 지학에 대해서, 지구과학에 대해서 질문이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내년에 가서 3월달 되면 애들이 지구과학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아마도 그게 이제 점점 이제 확대가 되고 영역이 넓어져서 그러니까 지구과학 공부 시켜주시고요. 그래서 수학하고 물리 시켜주시고 화학 시켜주시고 지구과학 시켜주고 그래서 시간이 남으면요 재워주세요. 생물은 저희가 책임져서 보낼게요. 수업 중에 잘 듣게 할게요. 그리고 약간의 복습만 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 주중 테스트 하잖아요. 우리가 원래 이렇게까지는 테스트를 안 받거든요. 제가 조금 부담이 갔는데 근데 애들 시험 보는 거 보고 답 맞추는 거 보고 제가 너무 좋더라고요. 아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기본적인 건 다 공부를 해서 가겠다. 저희가 아무리 해도 기본적인 걸 놓칠 수가 있는데 우리 학원에서 시험 보는 그 문제들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 보고 그리고 아까 어떤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점수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은 아무래도 암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좀 더 많이 물어보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얘가 얼마만큼을 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알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아는 거잖아요. 틀려도 괜찮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점수에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대신 틀린 걸 얘네가 답을 맞춰봐요. 그리고 질문을 하고 자기가 왜 틀렸는지 꼭 물어보더라고요. 그거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뭐 몇 점 맞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틀린 거를 자기가 확인해서 다시 틀리지 않게 하는 거. 저는 그게 너무 훌륭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생물은 그렇게만 생각해 주시고 대신 생물에 대한 걱정이 계시면 애가 필기를 잘하는지를 봐주세요. 막 필기 막 뒤죽박죽 돼 있고 그럼 그거 공부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필기는 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건 곧 시스템을 의미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필기만 좀 되는지 확인해 주시고 필기 안 된다 그러면 저한테 조금 알려주세요. 그럼 제가 조금 좀 지도를 좀 할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오셨으니까 제가 좀 팁을 드리면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늦게까지 오늘 마침 잠에 대한 메커니즘을 가르쳐 주거든요. 왜 걔가 조는지요? 조는 거는 자기가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뇌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중추신경에서만 조는 거를 조절할 수 있거든요. 우리 주인님의 뇌세포의 상태를 보고서 ATP가 많은지 에너지가 많은지 적은지로 해서 우리를 졸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원기 회복을 시키는데 근데 그래도 그 조는 거를 좀 덜 할 수 있게 하는 거, 우리가 밥 먹은 걸 에너지화 시킬 수 있고 그걸 공부로 전환시킬 수 있게 하는 게 우리가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비타민 B2요. 저는 비타민 B2 성애자예요. 정말 그거는 우리 뇌는 포도당을 쓰는데 그걸 에너지화 시키는데 비타민 B2가 너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B12요. 신경세포를 튼튼하게 만들어줘요. 어머니들도 좀 같이 드셔야 돼요. 그러면 다이어트에도 도움되고 치매 없어요. 치매 약간 있으면 이제 병원에서 해주는 게 비타민 B12거든요. 신경을 튼튼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거는 젊으나 나이 들었을 때 다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거 해주시고, 특히 아이들이 이렇게 늦게까지 피곤하면 수분 보충이 좀 필요해요. 그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귤이락도 하나 싸주시든지 사과락도 하나 싸주시든지 과일 도시락을 하나씩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게 되게 많이 도움이 될 거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12월 정도면 한 진도의 한 3분의 2 정도가 끝날 거고요. 그 다음에 2월이면 그런 대로 어느 정도는 이제 1차적으로는 이 범위가 다 거의 끝날 거예요. 2월이요. 그리고 3, 4, 5, 이제 5월 때까지 2달 반 정도, 근데 시험 빼면 한 2달 정도 되겠죠. 그 사이에는 좀 더 심화학습, 창의적인 거, 좀 더 추가해주고 싶은 거, 그렇게 할 거거든요. 저희는 복습을 해도 그냥 복습 아니에요. 늘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린다면 저희는 끝나는 날이 진도 끝나는 날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더 새롭게, 더 많은 거를 똑같은 복습을 하더라도 똑같은 내용 안 할 거고 애들 더 많이 잘할 수 있도록 할 거니까 애들 끝나는 날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TSS 원반 담임을 맡고 있는 김영덕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구학에서 지금 현재 천문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까 남경쌤이 이제 고체 파트 지금 이제 거의 이론이 끝났고요. 천문 같은 경우는 아마 내신 들어가기 전에 거의 대부분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천문 끝나고 이제 애들이 내신 끝나고 오면 이제 해학 파트로 이렇게 해서 12월 말까지 전체적인 지구학에 대한 내용들을, 영지국에 필요한 요소들을 다루게 될 거고요. 제가 이제 천문을 가르치고 있는데 아이들이 천문을 좀 많이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들한테 이렇게 듣는 얘기들이 이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선생님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얘기는 선생님 천문 어려워요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천문 잘 모르겠어요 이 얘기가 있습니다. 뭐 천문이 쉬워 이런 얘기는 아직 제가 들어본 적이 없고요. 이 두 가지 얘기를 하는데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천문을 모르겠다라고 한 학생들은 천문에 이제 관심이 좀 생긴 거죠. 그나마 쳐다보지도 않다가 조금 쳐다보는 그런 경향성이 있고요. 그리고 천문이 어려워요 라고 말하는 학생들은 좀 공부를 해봤다는 얘기죠. 해봤으니까 이게 쉬운지 어려운지를 판가름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좀 긍정적인 신호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도 얘기를 하는데 이 천문이라고 하는 게 알고 보면 상당히 단순합니다. 어차피 천체를 관측하면서 어떤 시간이나 방향을 잡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나 방향을 잡는 개념만 알면은 거의 천문의 한 절반 정도는 성공한 거다. 아이들한테 제가 늘상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도 지금 천문을 공부하면서 많은 변화들이 있어요. 첫 번째 변화는 방향의 관점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제가 수업을 할 때 이렇게 지평선을 그리고 이쪽을 E라 쓰고 이쪽을 W라 씁니다. 처음에는 E와 W를 구분하지 못했던 학생들이 동서를 구분하기 시작했어요. 이스트 웨스트를 구분을 한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시간을 또 얘기를 할 때 시간을 잡는 것도 아이들이 많은 변화가 생겼는데요. 이 자정과 24시를 구분하지 못했던 아이들이 이제 서서히 자정과 24시가 같은 개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해하기 시작을 했어요. 여기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일상적으로 어른들은 편안하게 뭐 정오, 자정, 뭐 저녁, 새벽 이런 용어를 쓰는데 아이들은 그런 것들에 좀 익숙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24시가 자정인가? 이렇게 막 고민하던 아이들이 서서 이제 시간에 대한 체계를 잡기 시작을 했는데
청문 자체가 원래 한 번에 그걸 이해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한 번 돌고 이제 겨울방학이 되면은 남경쌤이 이제 청문을 가르치고 또 제가 고체 파트나 유체 파트를 이렇게 가르치게 될 텐데 정규 시간에는 주로 이제 문제풀이 위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겨울방학 때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필수 특강이 있어요. 필수 특강 시간에 좀 더 이제 개념을 보완할 수 있는 수업으로 이렇게 진행되면서 겨울방학 1, 2월 달에 다시 한번 지구과학을 문제풀이와 겸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서 아이들의 이제 지구학 실력을 좀 더 늘리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구학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이제 겨울방학 때 어떤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는지 이어서 바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아이들이 밑에서 이제 원래 평가를 보고 있죠. 어머니들이 이제 좀 원래 평가라고 하는 게 뭐 10월 달에도 한번 봤었는데요. 그냥 뭐 단순한 평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일일 테스트 겸 해가지고 학업 영역 평가를 보고 있죠. 학업 영역 평가는 좀 교과적인 지식에 가까운 이제 단답형의 단순한 문제들로 구성이 됐고요. 저희가 이제 이름은 원래 평가지만 뭐 문제 난이도 수준으로 보면 거의 모의고사 준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시험에 대한 난이도도 거진 한 영재학교에서 따지면은 대전 난이도나 대전 난이도가 조금 더 높게 그런 문제들이 좀 섞여 있는 그런 문항으로 구성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0월 달에도 아마 성적표를 아마 받아보셨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뭐 문항별로도 이렇게 돼 있고요. 과목별로도 이렇게 돼 있는데 보시면은 빵점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난이도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다라는 걸 좀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아이들은 열심히 봅니다. 이제 거기에서 동기를 얻고요. 자기가 풀 수 있었는데 풀지 못한 거에 대한 아쉬움도 많이 갖고요. 그러면서 조금씩 도전적이고 좀 공부하려고 하는 의지를 좀 많이 생기게끔 하는 그런 문제들로 구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래 평가 끝나고 곧 있으면 이제 기말이 있죠. 기말이 끝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12월 말쯤에요. 이제 방평성고사가 있을 예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겨울방학으로 돌입하는 이런 일정이 지금 현재 가까이 있고요. 이 각각의 과정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현재 아이들이요. 지금 학원에서 교과 수업을 이제 10시 20분까지 듣고 있죠. 그리고 그게 끝나면은 자습실로 이동해서요. 이제 학업 영역 평가라고 하는 이제 데일리 테스트 개념의 모래생지 개념의 문제를 매일 20문항씩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끝나면 아이들이 이제 자기주도 학습을 합니다. 11시부터 스스로 뭐 숙제를 하거나 공부할 거 있으면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이번에는 이제 아이들 영재학교 아이들 준비하는 아이들의 습성을 보면은 뭔가 이렇게 자기 문제를 선생님과도 물론 질문을 할 수 있지만 아이들끼리 토론하고 이런 것들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서로 가르쳐주고 물어보고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소란스럽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자주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의 어떤 학업 성취도를 올리는 데 상당히 많이 도움이 돼요. 그래서 좀 아이들 간의 어떤 문제가 서로 고민을 하고 토론을 하겠다라는 아이들은 저희가 이제 빈 강의실을 따로 빼서 서로 토의하고 여기 보시면 아이들끼리 질문도 하고 가르쳐주고 이런 시간을 갖게끔 저희가 배려를 해서 자습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보시겠지만 이제 그 성취도는 이제 저희가 이제 매주 월요일, 화요일 날 이렇게 성적표로 제시되고 있고요. 혹시 이 성적표 못 받으신 어머니 계신가요? 역시 있군요. 학원에 오시면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저희가 아이들한테 전달을 하는데 아이들이 간혹가다 어머니한테 이렇게 전달을 안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한 달 정도, 한 달 반 정도 하면 한 15차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얼마만큼 잘 따라오고 있는지를 좀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시고 나중에 이제 겨울방학 때 어떤 것들이 부족하고 어떤 과목을 대비할지를 좀 판단할 때 사용하시면은 좋은 성적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일정은요, 저희가 이제 공식적인 내신 휴강은 27일부터 12월 10일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앞뒤로 동일차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재원생들 이제 내신 일정을 보면은 대부분 14, 15, 16 요 주에 아이들이 대부분 시험이 가장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14, 15, 16 여기에 시험인 학생들은 동일차 수업으로는 여기 25일까지는 수업을 들어야 되는 거죠. 듣고 내신 대비 들어가시면 되고요. 만약에 7, 8, 9 요 주에 이제 시험이 있는 학생들은
여기부터 내신 요강이 들어와서 시험 끝나고 동일차 수업도 정상적으로 이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혹가다 몇몇 학교들이 아주 특이하게 시험을 보는 학교들이 있어요. 간혹가다 여기 뭐 28, 29, 30 이때 보는 학교도 있거든요. 뭐 몇 명 안 되는데 요렇게 보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떻게 좀 동영상이나 아니면은 뭐 나중에 와서 선생님들한테 좀 질의응답을 하면서 좀 케어를 해서 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반평성고사는 이제 거의 12월 마지막 주에 27, 28일에 볼 거고요. 반평성고사를 보고 이 결과는 이제 1월달, 뭐 1월 여기가 3일인가 1월 4일인가 그럴 거예요. 그때부터 반을 편성해서 겨울방학 체제로 이렇게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럼 반평성고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이제 반평성고사를 12월 말쯤에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제 어머니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겨울방학 시점이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아이에 맞는 지도와 학습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겨울방학이 되면은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이제 문제풀이 위주로 또는 문제풀이와 이론 수업을 약간 병행해서 이렇게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12월 말까지는 자세한 이론들에 대해서 이렇게 주로 갔고요. 겨울방학 때부터 이제 문제풀이 위주로 가게 되는데 이게 자기 성취도에 맞는 문제풀이 수업을 들으면은 그게 문제가 더 심각해져요. 괜히 이제 반이 있는데 뭐 흔히 말하는 뭐 어머니께서 이제 높은 반 낮은 반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근데 어머니들은 무조건 이제 높은 반이 있기를 원하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높은 반이라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영재학교 입시에서 높은 반 낮은 반은 없어요. 그게 단지 이제 그 아이들의 성향에 맞춰서 이제 또 나중에 학교를 지원하기 때문에 뭐 학원에서 가장 높은 반 아이들은 대부분 이제 서울을 지원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한 중간반은 뭐 경기, 대전,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한가영이나 예술을 많이 지원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이 각자 자기에 맞는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지. 이 어떻게 보면은 학원에 영재 학교를 들어가는 것보다 학원의 반 구성이 더 민감하시는 어머니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보다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끔 가르치고 거기에서 끌어올려서 자기가 원하는 학교를 들어갈 수 있게끔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겨울방학 문제풀이를 들어가기 전에 어느 정도 자기 레벨에 맞게끔 저희가 반편성을 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반평성고사는 뭐 원래평가 형식과 동일하고요. 뭐 반평성 고사만 가지고 칼같이 이걸 자르진 않아요. 그동안 봤던 우리가 이제 원래평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일일 테스트도 있죠. 그런 것과 그 다음에 아이들의 어떤 학습 태도, 열정 그런 것들을 조금 감안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반편성을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겨울방학이 들어가면은 이제 상당히 바쁜 시즌이 되죠. 실제로 이제 겨울방학이라고 하면 이제 1, 2월 달이 될 텐데 요즘엔 또 겨울방학도 조금 늦게를 해서 대부분 학교들이 뭐 1월 첫째 주에 바로 시작하진 않고요. 한 둘째 주, 셋째 주 막 이렇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반편성은 1월 달부터 하고 겨울방학 때 체제는 거진 한 이제 1월 둘째 주부터 이렇게 진행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1, 2월 달을 바쁘게 이제 보내다 보면은 이제 서서히 이제 3월 달부터는 좀 서류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4월 초에 대부분 서류 접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3월 달에 좀 서류 준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월 거의 말쯤 되면은 또 중간 내신이 있어요. 그래서 중간 내신 끝나고 뭐 현재 예전과 같이 정상적으로 보면은 이제 2차가 5월 중순쯤에 이렇게 2차 지필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방학부터 상당히 바쁜 시기를 이렇게 진행하게 될 텐데요. 이 과정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드리면은 뭐 겨울방학은 뭐 다 아다시피 상당히 중요한 시기죠. 아이들이 어느 정도 영재고에 필요한 내용들을 좀 배웠고요. 그 다음에 시간적인 여유도 가장 많고요. 그래서 어떤 자기의 실력을 조금 많이 최대한 끌어올리고 또 부족한 부분을 이제 케어할 수 있는 시간이 실질적으로 이제 겨울방학밖에 안 남았어요. 나중에 이제 겨울방학 끝나고 만약에 이제 학교 가고 그러다 보면은 자기가 부족한 것을 이제 채우고 싶어도 채울 시간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겨울방학 때 조금 개인 취약별 필요한 부분들을 잘 보강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겨울방학 때부터 이제 모의고사를 봅니다. 모의고사를 봐서 아이들의 성취도를 보고 좀 거기에 맞는 입시 지도를 이렇게 계획하고 있고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은 겨울방학 시간표를 보시면은 이제 이건 이제 현재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뭐 조금 달라지는 측면은 뭐냐면은
이 저희가 학업 영역 평가 테스트를 지금은 거의 이제 단답형 위주로 이렇게 봤는데요. 이제 겨울방학 때부터는 좀 서술형을 덧붙여서 이렇게 저희가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물화생지 과목별로 전체 보는 게 아니라 과목별로 그 주에 이제 클리닉 선생님에 해당하는 과목을 어떤 서술 형태의 테스트로 조금씩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겨울방학이 되면은 저희가 이제 필수 특강 시간표가 붙어요. 그래서 1시 30분부터 5시까지 1, 2교시로 나눠서요. 과목별 필수 특강을 진행하고 여기 이제 5시부터 6시가 이제 저녁 시간이 되겠죠. 저녁 먹고 정규 수업을 이렇게 가는 스케줄로 이렇게 변경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필수 특강이라고 하면은 좀 과목별로 진행되는 게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보면은 좀 정규 시간은 그대로 이제 뭐 문제풀이 위주로 어떤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필수 특강 때 좀 필요한 요소들, 좀 요 부분에 있어서는 이론 부분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 담당 선생님이 거기에 맞춰서 또 따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학원에서는 이제 뭐 10 to 10이라고 하는데 그거보다는 저희는 이제 한 10시 반부터 12시까지 거의 뭐 정규 스케줄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방학 스케줄이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겨울방학 때 저희가 또 이제 배부 자료들이 있어요. 현재 지금 저희가 이제 학업 영역 평가를 일일 테스트를 보고 있죠. 그래서 아마 이제 9월 말쯤에 저희가 이제 8월달, 9월달 본 모음집을 1차로 배부를 했어요. 그래서 테스트 본 걸 아이들이 이제 복습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배부했고요. 12월 말쯤에 2차로 또 배부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10월, 11월, 12월 달에 본 일일 테스트 문항을 문제집으로 엮어서 좀 아이들이 복습을 할 수 있게끔 이걸 풀었던 거니까 이걸 푸는 데는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복습을 할 수 있게끔 이제 이 12월 말쯤에 학업 영역 평가 모음집을 또 배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겨울방학 때 저희가 자기주도 학습 600제라고 하는 걸 배부를 합니다. 요거는 이제 모라생지별로 150문제씩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총 600문제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이제 문제뿐만 아니라 해설도 같이 돼 있고요. 말 그대로 뭐 아이들이 스스로 이렇게 풀 수 있게끔 남는 시간을 이용해서 또는 이제 부족한 과목을 좀 더 보완해서 스스로 보완할 수 있게끔 저희가 600제라고 하는 문제를 배부하고 있고요. 실제로 요거 두 개를 합하면은 요게 아마 2차 모음집이 한 5, 600문제가 될 거예요. 10월, 11월, 12월 세 달치 이 테스트 본 것만 해도 거기에다가 자기도 학습자료 600자 하면 거의 뭐 1000문제 가까이 되죠. 근데 뭐 이거를 강제적으로 다 풀지는 않고요. 좀 필요한 과목 위주로 먼저 푸는 거를 어머니께서 좀 이렇게 부족한 과목이니까 이거 먼저 해라. 뭐 저희도 얘기를 하겠지만 그거 먼저 푸시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면은 다른 문제들 이렇게 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융합 자료를 또 배부를 하는데요. 뭐 아이들의 좀 사고력을 높이기 위해서 생활 속의 과학이라는 또 융합 자료를 또 배부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도 이제 12월 말쯤 겨울방학 들어가는 뭐 12월 말이나 1월 초쯤에 아이들을 통해서 배부를 할 거고요. 선생님들이 어떻게 이걸 가지고 공부를 할지 아이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자습 시간이나 이런 시간에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겨울방학 특강이 있는데요. 겨울방학 특강은 이제 오전 특강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저희가 이제 1시 반부터 필수 특강이 시작되잖아요. 이제 과목별로 모라생지가 10시부터 1시까지 이제 과목별 특강이 있어요. 뭐 이 과목별 특강은 모든 과목을 다 들을 필요는 없고요. 말 그대로 자기가 부족한 파트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개념을 다시 한번 한다던가 아니면 전체적으로 방학 동안에 뭔가를 잡아야 될 때 그럴 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그 일일 테스트 성적표가 있잖아요. 요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뭐 아이들마다 좀 다를 텐데 뭐 하나 예시를 좀 들어왔습니다. 보시면은 아이들의 성적이 좀 들쑥날쑥하죠. 근데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볼 때 들쑥날쑥한 이유를 보면은 특정 과목에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지금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은 상대적으로 다른 과목에 비해서 요 화학 파트, 화학 파트가 좀 다른 과목에서 좀 부족한 면이 이렇게 눈에 보이실 거예요. 그럼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방학 때 좀 내가 화학을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더 해야겠다 싶어서 좀 화학 특강 같은 경우를 좀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뭐 생물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이제 생물 과목을 이제 특강으로서 좀 다른 아이들과 더불어서 좀 하나 정도 좀 이렇게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하나나 두 개 정도
부족한 파트를 이렇게 조금 보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뭐 학생들이 어머니 중에 설명회 때 아마 이런 얘기를 제가 한 걸로 아는데, 이 영재고 입시에서 좀 과학적인 측면에서 성공을 하려면요, 자기가 강점을 지니는 과목이 2개 정도는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물화생지가 있으면은 속된 말로 여기 뭐 원장님 물리를 하고 있지만 물리 잘해야 되죠. 하지만 뭐 물리는 그냥 남들 하는 만큼 하고, 나는 좀 화학이나 생물에 좀 자신이 있어. 그러면 화학이나 생물을 남들보다 더 잘하면 되거든요. 그렇다고 이제 물리가 바닥이 되면 안 되고, 어느 정도 적정 수준까지 남들 평균 정도 하고, 화학이나 생물을 내가 남들보다 좀 더 잘하는, 그렇게 발전을 시키면은 그 아이는 영재고 입시에 성공을 합니다. 그럼 물리는 어떻게 하느냐? 합격한 다음에 나중에 해야죠. 그건 어쩔 수 없고요. 그러니까 좀 자기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강점이 지닌 거를 좀 2개 과목 정도는 만들어야 돼요. 하나 가지고는 좀 부족하고요. 2개 정도는 좀 자신 있는 과목, 남들보다 좀 잘할 수 있는 과목, 이런 것들을 방학 동안에 좀 더 만드는 것도 좀 중요한 입시적인 측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아주 바닥인 거는 좀 끌어올릴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뭐 모든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아이들한테 대부분 이제 물리 열심히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리 열심히 하라는 게 저도 동의를 하고요. 물리 열심히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물리를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단순하게 말씀드리면은 물리라고 하는 과목을 공부하면요, 아이들의 사고력이 늘어납니다. 생각하는 능력, 사고하는 능력, 이것들은 이제 물리 과목뿐만 아니라 그 능력이 다른 과목에서도 필요한 개념이거든요. 근데 그걸 키우기에 좋은 게 물리예요. 물리는 한 문제 가지고 계속 고민할 수 있잖아요. 지구학 같은 경우는 문제에서 고민하다가 책 펴보면 답이 나와요. 고민할 필요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물리를 열심히 공부하면서 사고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물리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물리는 잘 성장성이 없어요. 공부하다가 확 튀기가 힘들어요. 꾸준히 공부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늘어나거든요. 근데 뭐 생물이나 지구학 같은 경우는 이게 조금 하다가 어느 순간 내가 자기 걸로 만들면은 성적이 탁 튀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리가 이제 나중에 잡기는 힘드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잡아서 가야지만 될 수 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자신이 필요한 강점을 짓는 과목을 좀 2개 정도를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저희가 이렇게 겨울방학 특강으로 이렇게 개설을 했고요. 조금 이걸 들으면은 좀 피곤할 수도 있어요. 이걸 듣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10시부터 듣고 필수 특강하고 정규 수업하면 12시에 끝나니까 좀 피곤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과목 하나 정도, 하나나 또는 2개 정도, 이 정도만 선택해서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겨울방학 때 이제 서류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죠. 조금씩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이제 학교별로 어떤 물어보는 항목들을 좀 정리를 했는데요. 대부분 학교가 물어보는 게 거의 비슷합니다. 보시면은 이제 거의 대부분 공통적으로 물어보는 개념이 뭐 지원 동기나 수학과 분야에 있어서 잠재력들을 표현하는 문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 2 문항에 대해서는 이제 겨울방학 동안에 좀 생각해둘 필요성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소재를 말하는 거거든요. 소재가 아예 없으면은 나중에 이제 자소 쓰기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겨울방학 때 내가 수학 분야에서 또는 과학 분야에서 어떤 내용을 쓸지, 이건 뭐 공부하면서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또 내가 그 학교를 지원하는 이유가 뭔지, 지원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좀 장래에 대한 자기 미래에 대한 구상이거든요. 진로 계획이니까 자기에 대한 진로 계획이나 어떤 수학과학 잠재력 파트는 겨울방학 때 조금 생각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거의 1, 2월 달에는 좀 소재를 생각하는 시기로 좀 삼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월 초에 저희가 이제 초안을 작성하게 합니다. 초안을 작성해서 오면은 저희가 이제 1차적으로 담임 선생님이 개별 첨삭을 할 거예요. 각 반 담임 선생님이 개별 첨삭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전문적인 요소가 좀 필요한 요소들이 있거든요. 만약에 뭐 그 아이가 물리에 대한 내용을 썼는데, 그거는 좀 물리 선생님한테 토스를 해서 좀 전문적인 지도를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를 해서 서류 준비에 차질이 없게끔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또 어머님들께서는 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그 추천서 부분은 좀 어머님들이 좀 담당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자소서는 이제 학원에서 케어를 하지만 저희가 추천서까지 케어를 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추천서는 이제 학기가 되면은 좀 뭐 그 담당 선생님들, 학교 담당 선생님한테 물론 이제 아이가 이제 영재고를 서류를 쓸 거다라는 좀 어필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좀 잘 써줄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추천 쓸 때 간혹가다 어떤 선생님들이 이런 경우도 있어요. 너가 좀 써와라. 써오면 거기에 맞춰서 써주겠다 이런 선생님도 계시거든요. 이제 그 같은 경우는 좀 자소서가 조금 돼 있으면은 그 자소서를 갖다 드리면은 또 거기에 맞춰서 써주시거든요. 그래서 좀 추천서 부분은 좀 어머님들께서 좀 이렇게 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자소서 부분은 저희 학원에서 이렇게 케어를 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방학 때 되면 저희가 이제 모의고사를 봐요. 모의고사를 이제 전국 단위 모의고사를 이제 보기 시작하는데요. 모의고사의 계획은요, 이제 학교별로 시험 유형이 이제 많이 다르죠. 시험 유형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영재학교 시험은요, 그냥 서술형과 단답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는 이제 객관식을 보는 학교가 있었는데, 이제 객관식은 사라졌고요. 서술형과 단답형인데, 서술형이라고 하면요, 서술형을 보는 학교는 서울, 그 다음에 경기, 그 다음에 한가영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흔히 말하는 서술형을 보는 학교. 그리고 경기는 이제 2교시에 서술형을 보고요. 1교시에는 뭐 단답형을 보는 이런 형태고, 그리고 나머지 학교들은 대부분 단답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뒤에 뭐 세종, 그 다음에 인천, 뭐 대구, 광주도 있는데 여기도 보면은 이제 뭐 서술이라고 써 있죠. 근데 이쪽 학교들의 서술은 흔히 알고 계신 어머니들의 서술이 아니에요. 좀 이제 간략하게 한 뭐 두세 줄 정도 쓰는 풀이 과정을 자세하게 쓰기보다는 그 이후에 대해서 간단하게 쓰는 약서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서술형이 서울, 경기, 이제 한가영 이렇게 보고요. 나머지 이제 단답형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학업 1일 테스트, 학업 영역 평가는 지금 12월 말까지는 좀 단답형 형식으로 이렇게 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 겨울방학 때 되면은 이제 좀 서술 형태의 문제들을 첨가해서 이렇게 테스트를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이렇게 시험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또 거기에 맞춰서 모의고사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종합 모의고사를 봅니다. 종합 모의고사는 학교 계열에 상관없는 모의고사예요. 전체 학생들이 지금 똑같은 모의고사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거를 이제 1월 달에 한 번, 그 다음에 2월 달에 두 번, 4월 초에 한 번 정도 봅니다. 이렇게 보는 거는 보통 1, 2월 달에 이 종합 모의고사를 보면요, 아이들의 성취도가 좀 이렇게 많이 나눠져요. 나눠져서 이걸 바탕으로 이제 입시 지도, 뭐 서류 같은 경우는 어느 학교가 가능하고 2차 통과 이 정도 가능하니까 이쪽 학교를 지원하자를 좀 판단하기 위해서 종합 모의고사를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월 달이 되면은 이제 아이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내가 실질적으로 이제 도전을 해야 될 학교들이 거의 정해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3월 달에는 저희가 이제 선택형 모의고사를 봅니다. 이거는 학교별 모의고사로 보시면 돼요. 뭐 일단 계획은 뭐 저희가 뭐 서울, 한가영, 경기, 대전, 예술 이렇게 했는데 경기하고 대전 예술을 저희가 좀 이번에 좀 묶었어요. 대전하고 예술을 묶은 이유가 시험 난이도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죠? 예술은 여기서 세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종 난이도하고 대전 난이도하고 거의 엇비슷해요. 문제 쓸 스타일도 거의 비슷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묶어서 이렇게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그러니까 여기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아이들이 명확하게 학교가 정해지지 않다 그러면은 뭐 서울형 한번 보고 대전 예술 한번 보고 한가영 보고 경기형 보고 그럼 이제 모든 학교의 모의고사를 이제 다 볼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좀 정해진 나는 이제 경기를 갈 거야. 그러면 뭐 여기 경기 이렇게 보시고 여기 때는 서울 이렇게 선택해서 보셔도 되고요. 이거는 좀 이제 그때 상황에 맞춰서 조금 변경이 될 수 있는데 3월 달에는 이렇게 선택해서 모의고사를 볼 수 있게끔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월 달에 이제 서류를 넣으면 어차피 자기가 시험 볼 수 있는 곳은 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4월 말 5월 초 시험 보기 전까지는 학교별 모의고사를 볼 예정이에요. 이 학교별 모의고사는 뭐 서울, 경기, 뭐 한가, 뭐 대전, 예술 뭐 이렇게 각각 동시에 5개 모의고사를 봐요. 그럼 그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보게끔 하는 모의고사고요. 그러면 이제 보통 그 학교에 지원하는 아이들만 보게 되겠죠. 그러면 그 지원하는 아이들 안에서 자신의 성취도가 얼마만큼 되는지 판단할 수 있게끔 이렇게 모의고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뭐 저희가 총 모의고사를 보면요 거의 한 10회 이상을 보게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얼마나 잘 따라하고 있는지,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당연히 성적표는 거기에 맞춰서
제시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성적을 토대로 저희가 입시 지도를 합니다. 지금 요거는 여기 21학년들은 올해 합격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어떤 성취도 분포고요. 20학년도는 이제 작년이죠.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 아이들이 모의고사를 봤을 때 이 정도 분포를 해서 합격한 아이들의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토대로 지금 뭐 종합 모의고사에서 너희가 예시를 들자면요. 어떤 학생이 수학과학 종합 모의고사를 봤어요. 거기에서 상위 한 25% 안에 들었다고 하면요. 그럼 너는 뭐 서울이나 좀 경기 정도는 가능할 것 같고요. 서울보다는 좀 경기 쪽에 좀 더 합격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식으로 지도를 하게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거의 이제 작년이나 올해나 거의 비슷합니다. 뭐 최종 합격만 잠깐 보시면요. 뭐 서울이 상위 10% 안쪽, 올해는 좀 13%까지 조금 늘어난 경향이 있죠. 그리고 경기는 한 21에서 한 20%? 20%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대전 같은 경우는 뭐 2차가 한 33%? 25%에서 한 30% 정도 되죠. 그리고 한가영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 2차 통과는 한 48%까지 통과를 했고요. 최종은 이제 37%까지 이렇게 통과한 학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도 마찬가지. 세종은 조금 더 세종 2차는 거의 한 40% 정도 안팎 정도가 되죠. 그래서 이런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저희가 입시 지도를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현재 뭐 11월 달이긴 하지만 곧 있으면 또 이제 기말 보면 또 금방 겨울방학 오고요. 겨울방학도 시간도 엄청나게 또 빨리 가요. 이게 또 같은 생활을 반복하다 보니까 1, 2월 달 하면은 또 금방 또 지나가고요. 또 이제 1, 2월 달 지나가면은 이제 학교를 이제 코로나가 좀 더 잠잠해지면 학교를 또 가게 되고 중간 보면은 그냥 2차 시험 보고 이런 스케줄로 상당히 빠듯하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겨울방학이 상당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선생님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상당히 좀 입시 자체가 상당히 힘든, 뭐 매년 얘기를 하지만 어느 입시보다 가장 힘든 게 영재고 입시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요. 이제 중3이 되는 그런 학생들이 장기간에 또 어려운 공부,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힘든 시간이 될 텐데, 그래도 저희 다운에 있는 아이들 보면은 뭐 나중에 아이들한테 물어보게 되지만 상당히 즐겁게 생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쉬는 시간도 저희가 쉬는 시간에 웃고 떠드는 거를 이렇게 제재하지는 않거든요. 그 시간만이라도 상당히 아이들이 즐겁게 보냈으면 좋겠다 싶어서 지금 뭐 쉬는 시간에 상당히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는 조용한데 쉬는 시간에는 힘이 넘쳐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즐겁게 생활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뭐 힘든 겨울방학이 되겠지만 저희도 즐겁게 지도하면서 아이들이 이루는 목표 잘 이룰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간담회 대략적인 일정은 이걸로 마치겠고요. 이어서 원장님께서 좀 따로 얘기를 하고 오늘 간담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이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간혹 부모님들이 제가 항상 해마다 보면은 그 간담회 끝나고 나면 오해하세요. 뭐라고 오해하시냐면 그 특강을 아침부터 다 들으면 애가 어떻게 살아요 그러는데 10시부터 1시까지 있는 특강들은 10시부터 1시까지 있는 특강들은 다 들으라는 특강이 아니고요. 이번엔 선택 특강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족한 아이들이 자기가 예를 들어서 늦게 들어왔거나 중간에 들어온 학생들도 있잖아요. 가끔 그런 학생들이나 아니면 성적이 조금 부족한 아이들을 위한 개념 플러스 문제풀이 특강이니까 선택 특강이고요. 1시 30분부터 있는 특강들은 5시까지 있는 특강들은 저희들이 과학을 열심히 가르치긴 하지만 아이들이 실제로 진도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때는 필수 특강으로 해서 이게 요건 이제 다 듣는 특강이에요. 정규 수업에 이제 이어지는 특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뭐 6시부터는 이제 기존의 수업과 동일하게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주중에 있는 수업들이고요. 아마 이제 시간표 보시면 주말 그 시간표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주말반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주말반 아이들 시간표가 유지가 되면서 이게 이제 문제풀이
특강들로 이어지게 되니까 좀 혹시 그 시간이 만약에 주말밖에 안 되거나 그런 학생들은 이런 특강들을 활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 시간표를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 그 아이들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이제 학습법들 잘 말씀해 주셔서 제가 뭐 더 이상 추가할 바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물리하고 우리 조태한 선생님이 그 저기 다운교육 TV 유튜브 방송에다가 그 설명을 잘 해놓으셨는데 물리 같은 경우는 제가 아이들 가르쳐 보면 이렇게 풀이를 막 적어놓고 그러면 풀이를 보면 자기가 다 아는 것 같아요. 근데 물리가 항상 문제가 뭐냐면 그 풀이 처음 시작을 못하죠. 문제를 딱 보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풀이를 해놓으면 다 아는 것 같아요. 이런 게 물리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물리 같은 경우는 풀이를 교재에다가 다 써놓는 것보다는 뭐 교재는 그냥 답만 이렇게 좀 적어놓는다든지 아니면 간단한 아이디어만 적어놓는다든지 하면서 별도로 이제 풀이 노트 같은 거를 좀 활용을 하면 노트 같은 건 이제 예를 들어서 몇 페이지 몇 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노트 같은 거를 활용을 하면 아이가 그 노트를 정 모르겠거든 노트를 참고해서 공부를 좀 하고 아니면 그냥 그 문제만 보고 이 문제만 보고 이거 어떻게 시작하지?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해보는 그런 노력들을 꾸준히 하면 실력이 좀 늘릴 수 있다. 반면에 이제 화생지는 아이들이 열심히 필기하거든요. 열심히 필기를 하는데 그 필기된 거 부모님들도 보시면 알겠지만 필기된 거 나중에 보면 암호예요. 그죠? 그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거 보면은 내가 왜 이걸 필기를 했지? 도대체 선후 맥락 전혀 없고 그냥 하나도 못 알아듣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한 일주일만 지나도 애들이 필기한 내용이나 교재에 있는 내용을 이제 외워야 돼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근데 연계부 시험은 화생지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보면 뭐 필수적으로 외워야 되는 게 몇 가지가 있긴 한데요. 정말 이렇게 이제 아주 기본적인 거,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인슐린 같은 거, 뭐 이 기본적인 것은 부모님들이 생각에는 상식이라고 해당하는 거. 근데 애들이 그런 것도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 기본적으로 외워야 될 게 몇 가지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영재학교 시험은 논리적 사고나 내지는 그 어떤 화학적, 생물학적 어떤 서술이나 개념적인 어떤 사고를 묻는 거지 단순한 암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이 선생님들이 설명하는 논리가 중요한 것인데 애들은 그냥 시간이 지나서 그걸 보게 되면 단순 암기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냥 그날 바로바로 복습. 이 당일 복습이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아이들 항상 보면은요 과학 클리닉 시간은 다음날 수학 숙제를 하고 수학 클리닉 시간은 다음날 과학 숙제하고 이러는 거는 그냥 아이들이 이제 뭐 당장 눈앞에 과제 이거 안 하면 좀 뭐 어떻게 선생님한테 욕 먹을 것 같고 뭐 이러니까 그 눈앞에 이제 닥친 거를 하려고는 하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이들이 자기 스케줄을 정말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작년에 가르쳤던 애 중에 굉장히 이상적인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올해 서울영재고 송파에서 우발된 아이예요. 근데 작년에 요 맘때 이제 애가 항상 심각하게 막 수업을 들었거든요. 이제 다른 애들은 다 알아듣는 것 같은데 자기는 못 알아듣겠고 정말 열심히 잘하고 싶은데 잘은 안 되고 근데 그 아이가 잘한 건 뭐냐면 그 아이가 잘한 건 엄마한테 그랬대요. 엄마가 나중에 와서 얘기를 해주더라고. 엄마 조금만 기다려. 엄마 조금만 기다려줘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4월 달이 딱 되니까 모의고사 1등을 찍더라고요. 이제 그 아이는 그거의 스케줄을 자기 스케줄을 맞춰가면서 그렇게 쭉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런 그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갖추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그래서 제가 숙제라는 것도 저희들이 선생님들이 그 과목마다 또 과목도 두 분마다 막 숙제를 내주니까 아이들이 그걸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거를 다 감당을 못하더라도 자기 스케줄에 맞게끔 쭉 꾸준히 공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적에 관한 거는 우리 쌤들이 잘 얘기를 해주셨고, 제가 올해 우리 부모님들 보니까 예전처럼 그런 부모님들은 많이 안 계시는 것 같아서 뭐 굳이 잔소리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성적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쌤들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너 왜 성적이 이래? 라는 것보다는 너 오답 체크했니? 이런 표현들로 바꾸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지금 제가 학업 역량 평가 끝나고 나서 진짜 아이들의 분위기를 보면 애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질문 정말 많이 하고요. 어떻게든 그걸 복습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아이들이 좀 특징이 있더라고요. 애들이 그래도 그런 오답시크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자세들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예년에 비해서. 그런 부분은 좀 긍정적이니까 이 성적에 관한 부분은 부모님들이 너무 아이들한테 스트레스를 주거나 그런 거는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스트레스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주거든요. 그리고 애들이 스스로 비교해요. 애들이 쟤는 잘 봤는데 나는 왜 그렇지? 막 그러면서 스스로 비교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애들이 꽤 많이 받거든요. 스트레스가 없는 건 좀 문제가 있어요, 사실. 너무 태평해. 이건 좀 아니죠. 그러니까 약간의 스트레스는 받는 건 맞는데 너무 큰 스트레스는 오히려 저기 마지막 실전에서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제가 파이널 때 항상 부모님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려요. 부모님들이 이제 이렇게 성적 보면 야 너는 지금 생물이 취약하구나. 아 너는 이번 달에는 물리가 안 됐네. 아 너 물리가 왜 안 되는 거니? 뭐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야 너 이래서 뭐 안 되는 거 같고 저래서 안 되는 거 같고 야 이게 부족한데 어떻게 하면 좋니 막 이렇게 하는데 막상 그 시험 보러 가는 날에는 야 마음 편하니 하고 시험 보고 와 이러면은 애들이 그 마음 편하니까 되나요? 평소에 훈련이 안 됐는데. 그러니까 평소에 아이들이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영재학교 입시는요, 그 어떤 아이들이 좀 잘 보냐면 좀 긍정적이네. 제가 지금은 이러지만 그래 잘할 수 있어요. 이제 이런 아이들이 막상 시험장에서 진짜 잘해요. 왜냐면 제한된 시간에 하니까. 그런 것들을 좀 알아주셔야 되고요. 수업 시간에 저희 스님들이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을 합니다. 학습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공부를 할 때 아이들 암기라고 하는 부분 있잖아요. 암기라고 하는 부분을 너무 소홀히 해서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공부라고 하는 거는 시간이 사실 암기 안 해도 머리만 좋으면 사실 공부할 수 있거든요. 이해만 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시험이라고 하는 건 제한된 시간에 시험을 보는 거잖아요. 제한된 시간이 존재한다라는 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제한된 시간에 한 20-30%는 진짜로 영떨, 저희들이 일명 영떨이라고 하는데 이 문제 틀리면 영재고 떨어져 이런 아주 쉬운 문제들 내요. 20-30%는. 그리고 보통 이제 40-50% 정도가 한 번, 두 번 생각을 해야 푸는 문제. 그 다음에 한 20-30%는 진짜 어려운 문제.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시험 문제를 구성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영재학교 커트라인이 50% 정도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높아봤자 70%란 말이에요. 커트라인, 그러니까 평균 점수가. 그러니까 넉넉 잡고 60% 정도만 이 문제를 정말 맞추면 떨어질 영재학교가 하나도 없어요. 심하게 얘기해서 20-30%의 고난이도 문제를 다 틀려도 영재학교는 붙는다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요렇게 해당하는 문제들을 빨리 정확하게 푸는 게 중요해요. 그걸 빨리 정확하게 풀면 어려운 문제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이 왜 사실 영재학교 시험 문제를 보면은 그 학원을 꼭 다녀야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진짜 책 많이 읽고 상식이 좀 풍부하고 그러면 그냥 대충 쓰면 논리적으로 사고할 줄 알면 문제에 답이 다 있거든요. 논리가. 근데 애들은 그걸 못 찾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풀 수 있는 문제인데 문제는 왜 학원 다니는 애들이 잘 되냐? 이런 훈련을 통해서 남들 다 풀어야 되는 문제를 빠른 시간에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나머지 시간들을 투자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제 공부를 많이 하는 아이들이 그래서 결국에는 붙을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시험이 존재하는 그런 구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이런 거죠. 사실 수학 공부 뭘 해야 될지 몰라요. 물리 뭘 해야 될지 몰라요. 이게 뭐 애들이 안다고 하는데 틀려갖고 오고 애들이 그렇거든요. 수학 공부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선행을 나가는 것도 아니고. 이런데 제가 부모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냥 할 수 있는 거.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수학 같은 경우도 그냥 그 캠프 1차 수준의 문제집 많잖아요. 시중에 문제집 많거든요. 그런 거 하나 사다가 시간 있을 때 풀리면 돼요. 시간 있을 때마다. 물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리 같은 경우도 뭐 여러 가지 물리 책들이 있어요. 화이트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특목물리도 있고, 무슨 책도 있고, 그거 자체 뭐 그게 꼭 영재고 입시에 맞아요, 틀려요 이게 아니라 아이들이 그런 거를 규칙적으로 그 해당하는 단원들을 꾸준히 풀면요, 그거에 해당하는 사고방식들을 가지고 알 수 있는 문제를 빠른 시간 안에 풀 수 있게 되고, 그러면은 그 남는 시간을 이용해서 자기가 생각해야 될 문제를 시간을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붙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래서 이거 해야 돼요, 저거 해야 돼요, 막 굉장히 불안하고 이것저것 할 게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모님들이 그렇게 아이들이 수준에 맞는 할 수 있는 거, 작은 거를 이렇게 딱 정해서 규칙적으로 이렇게 쭉 공부를 해나가면
아이들이 반드시 성적이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너무 수업 시간에 어려운 건 충분히 하거든요. 수업 시간에 어려운 건 충분히 하니까 아이들이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걸 하면 좋습니다. 제가 애들하고 이번에 상담하면서 아이들한테 잔소리한 게 뭐였냐면, 너희들은 학생들은 숙제하면 공부했다고 생각해요. 그죠? 공부 다 했니? 그거를 어떻게 듣냐면 숙제를 다 했니? 이렇게 들려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는 야, 숙제와 복습은 공부가 아니야. 숙제와 복습은 네가 할 일이야. 공부란 어떤 거냐면 숙제와 복습 이외에, 자, 내가 복습하다 보니 어떤 단원이 좀 부족하구나. 아, 내가 이 개념이 부족하네? 그러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네가 계획을 세우고 그걸 실행하는 게 공부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실제로 공부를 우리가 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냥 숙제만 하는 것을 공부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이들이 주어진 토요일 날이나 아니면 부족한 단원들을 그렇게 좀 자기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워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게 공부다라고 하는 걸 꼭 명심해야 되고, 그래서 얘가 물리가 굉장히 좀 부족하다고 하면 그냥 물리 하이탄 문제도 괜찮아요. 하이탄 문제도 괜찮고 특목물리도 괜찮으니까 그런 거에 해당하는 단원들을 일주일에 한 30분씩만 자기가 투자를 하면, 일주일에 30분만 투자를 해도 애들은 실력이 확 달라집니다. 진짜로. 근데 애들이 그걸 안 해요. 그냥 숙제만 하기에 급급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자기 계획을 세워라 이런 말 하는데, 심하게 얘기해서 숙제를 다 못하더라도, 아이들의 수준에 따라서 숙제를 할 수 있는 게 다 다르니까 숙제를 다 못하더라도 그런 자기 나름대로의 스케줄을 세워서 아이가 꾸준히 해나가면 반드시 성적이 오를 수 있고 더 좋은 결과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제가 애들을 항상 지도해보면 내가 공부를 한번 해봐야지, 내 스스로 뭔가를 한번 해봐야지 라고 마음먹는 순간 성적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애들은 보통 이제 선생님들이 하는 대로 하는 걸 거의 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가 이렇게 해봐야지 라고 마음먹는 순간 모든 게 달라지니까, 그런 부분에 부모님들이 좀 관심을 가지시면 더 좋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부를 이렇게 아이들 하는 거 보면 규칙적이지 않고 오늘은 이거 했다가 내일은 저거 했다가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냥 그날 복습을 하고 나서 어느 날은 무슨 과목 몇 분, 어느 날은 무슨 과목 몇 분, 이런 규칙성에서 오는 그 능력이 아이들을 이렇게 체계를 잡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규칙성을 갖게 공부를 하는 건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그리고 보면 항상 좋은 습관을 가진, 아까 우리 생물 선생님이 그 비타민 B2 12과 아주 유익한 정보,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이들이 좀 그 수업 시간에 수학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과학 같은 경우는 언어잖아요, 그죠? 그리고 애들이 선생님들하고 즐겁게 토론하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사고 언어의 논리를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자는 게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좀 일찍 좀 아이들이 요즘에 학교도 일찍 끝나더라고 다들. 그러니까 일찍 자고 학원에 와서 좀 맑은 정신으로 좀 공부를 할 수 있게 애들이 하는 게 굉장히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수학 시간에도 애들 비슷할 것 같은데, 수학 문제 푸는 척하고 자는 애들이 많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아이들이 좀 맑은 정신으로 공부를 해야, 제가 항상 보면 밤에 잠을 안 자서 영재고를 떨어지는 거지, 밤에 잠을 자서 떨어지는 애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 생각에는 밤에 막 하면은 좀 잘하는 것 같지만 반드시 언젠가는 잡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좀 맑은 컨디션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는 이런 말씀들을 좀 드렸고요. 아마 저희들이 이제 그 11월 달에 이제 원래고사 성적까지 보는 담임선생님들이 아마 한번 좀 상담을 드릴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그런 부모님들은 저희 상담실에 이제 우리 본장님 나오셔서 인사라도 그래도 하시고, 연락 주시면, 학원에 이제 연락 주시면서 저희 상담실에서 우리 쌤들 톡으로 이렇게 남겨놓거든요. 그럼 쌤들이 전화 드리고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